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여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 상승하는 병이 아니라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위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 성분인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들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어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 나오게 되는데 이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은 그 원인에 따라 구분되며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당뇨병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은 일부 남아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의 2% 미만이 앓고 있습니다.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 시절에 발생되며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어야 할 인슐린이 결핍되어 발생합니다. 인슐린의 생산은 췌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췌장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췌장은 약 100만 개의 소도세포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이들 소도세포는 하나하나가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소도세포가 차지하는 무게는 췌장 전체 무게 8파이브 지중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췌장은 인슐린 생산량을 늘려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게 되고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췌장은 인슐린의 생산량을 줄여서 낮아진 혈당을 올려줍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혈당이 악화되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동반한 급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혈당으로 일어나는 급성합병증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칫 죽음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이와 같은 케톤산증의 병력이나 고혈당과 동반된 혈장 및 소변 케톤의 검출은 제1형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겨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뇨병의 대부분이 제2형 당뇨병입니다. 보통 4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그보다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30세 이하의 젊은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비만, 과체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전적 성향이 강하고 제1형 당뇨병과 달리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요 발생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상대적 인슐린 결핍 등에는 유전적 요인,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비만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비만, 운동 부족, 부실한 식사, 스트레스 도시화 등 몇 가지 생활 방식 요소들은 제2형 당뇨병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원인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의 과도한 섭취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에서의 지방의 종류도 중요한데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은 위험을 증가시키며 다불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은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부모님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정도이고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는 15%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비만은 주요 환경적 요인으로 몸 안의 인슐린이 혈당을 잘 낮추지 못하게 만들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점점 떨어뜨려 당뇨병이 생깁니다. 또한 비만은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10명 중 약 7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입니다. 과체중을 빼고 비만만 보면 당뇨병 환자의 50.5%가 비만, 47.8%가 복부 비만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이 100% 비만은 아니나 비만이 당뇨병에 걸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노화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분을 감당해내는 능력, 외부에서 당분을 투여했을 때 그 당분을 이용해 내는 능력이 감소하여 당뇨병이 증가합니다. 30세 이후 나이가 10년씩 늘 때마다 공복 혈당은 1에서 2mg씩, 식후 2시간 혈당은 10에서 15mg씩 증가합니다. 노화로 인한 당뇨 환자의 증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혈당을 올리는 약물의 복용 및 혈당을 올리는 다른 질병의 발생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고지혈증과 이상 지질혈증이 있으면 당뇨가 같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질환들은 공통적으로 비만, 나쁜 생활습관, 유전의 공통적인 원인을 공유하고 있기에 같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당뇨 환자분에게서 나타나는 이상 지질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증가 외에 중성지방 상승 및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라는 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인 당뇨인의 치료 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와 더불어 체중 조절 중강도의 규칙적인 운동과 포화지방산소기름, 돼지기름, 버터 등 콜레스테롤 오징어, 명란젓, 새우, 계란 노른자, 버터 등 섭취를 제한하고 고탄수화물 시기를 줄이는 흰쌀밥 대신 잡곡류나 콩류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한 질환인 만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